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형의 썰풀과 대구 경북 SFC 간사님들과 콜라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아모스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나오셨던 황상아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젊어졌죠. 네. 네. 그- 수염을 네. 면도를 했어요 어제. 약간 시커맸는데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보기는 좋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둘이서 하니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시커멓고 별로다. 그래서 또 한 분의 전문가 우리 형의 썰풀의 마스코트 손예슬 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겠죠? 네. 네, 이제 방송을 곧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잘하는 사람도 이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처럼.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에스더서의 하만이라고 했는데 모르드게였죠. 근데 이제 하만이라고 했더니 실제로 퀴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퀴즈에 하만이라고 적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줄까 말까 고심을 하다가 방송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0.8점을 줬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하만 말고 모르드게라 적은 사람에게는 보너스? 안 줬습니다. 네. 그냥 1점 줬어요. 왜냐면 점수 계산하기 귀찮거든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실수한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송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대구 경북 SFC 채널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이것도 이렇게 자막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해봤어요.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팟캐스트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고 형제의 썰풀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제가 홍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형제의 썰풀에는 실제로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SFC하고 콜라보지만 네. 그래도 형제의 슬프리 인지도가 좀 더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 뭐 관심 종자가 2명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퀴즈를 풀었는데 그 퀴즈를 풀어보신 분이 한 22분 지금까지 계시는데 이 방송은 아마 목요일날 업로드가 될 텐데 그 전까지 꼭 풀으시면 좋겠고 퀴즈 풀어서 점수가 고득점인 사람에게는 선물을 그렇죠.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뭘 줄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황상아 간사님하고 좀 고민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걸로. 꽤 괜찮은 네. 걸로. 꽤 괜찮은 걸로. 네. 하여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에도 퀴즈가 있는 거죠? 네. 퀴즈가 있답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상품이 있다니까 여러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주 방송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아모스 개관을 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아모스가 적었고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는데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 했고 아모스서의 주된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파기한 자들에게 신실하게 벌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정리했었죠. 오늘은 이제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까지 좀 긴 내용이긴 하죠. 네. 이 중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반틈만 반틈만. 네. 하겠다. 반틈? 한 절반. 3분의 2 정도 하겠다. 3분? 네. 그래. 네. 네. 어쨌거나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방송에서 다룰 나라가 6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모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국 하니까 개국지가 생각나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 감사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다. 개국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요, 진짜. 네, 오늘 방송에서는 황상아 간사님도 전문가로 출연하시지만 손예슬 간사님도 전문가로 출연하십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네, 손을 어떻게 돌릴지 몰라서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는 손예슬 간사님의 손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잘 보시면 재밌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담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담의 색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담의 색이 어디에 있는지를 황상아 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다메섹은 아람 족속에 소속된 도시국가라고 보면 돼요. 도시국가인데 여기 지도상 제일 북단 여기에 있죠, 그죠? 다메섹.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려진 지명 이름으로 따지면 다마스커스. 네, 다마스커스 뭐 이렇게 부르는 그곳입니다. 여기 다메섹이죠, 그죠? 자, 여기가 위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넓은 지도죠. 조금 더 넓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짜잔. 자, 여기 있습니다, 그죠? 다메섹 여기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아람 국가가 어떤 하나의 큰 거대 국가라기보다는 아람은 하나의 족속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역 여기가 다 아람 족속들의 국가들,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강했던 도시 국가가 아마 다메섹이지 않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메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람 족속 중에서 제일 강했던 도시인데요. 그러면 예슬 간사님, 다메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 타작기로 사람을 압박했다. 네. 철 타작기가 어떤 거죠? 타작하는 거는 뭔지 알죠? 잘 몰라요. 그 수확하고 네. 곡식을 수확하고 이 벼를 보면 쌀알 지금 하얗잖아요, 밥이. 근데 껍질 그쵸. 있잖아요, 껍질. 네. 껍질을 까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쌀알 쌀털 요만한 거를 손으로 못 까잖아요, 그죠? 그쵸. 이걸 수확을 해가지고 네. 싹 깔아놓고 네. 이제 그 위에 오돌토돌한 그 판 같은 거 있죠? 네. 그걸 딱 떼어놓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껍질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네. 이렇게 뺏겨지는 거죠. 네. 그걸 타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타작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 타작을 해봤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료. 준비 보시죠. 자료. 네, 네. 준비 자료 한 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거, 요게 그 지금도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그 이제 타작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오돌토돌하게 막 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철 같은 거, 아주 날카로운 물질들을 이렇게 나무에 막 박아 놓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아까 봤던 그 나무판이 이제 요거죠, 요거.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람이 밟고 있는 요 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죠? 영어로 이게 타작이라는 말입니다. 네. 좀 발음이 어려울 네. 것 같아요. TH 발음. 스. 네. 스싱 보드 이렇게입니다. 네. 야,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쫙 깔아놨잖아요. 그 수확한 걸 깔아놓고 요게 이 타작기를 이렇게 놓고 그죠? 이 날카로운 부분이 지금 이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이렇게 앞에 가축을 앞에 몰고 나가면 이게 무게로 사람 무게로 밑에 있는 이제 그 곡식들이 막 이렇게 눌리면서 네. 미랄이 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타작을 한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다메섹이 길르앗을 마치 이렇게 타작기로 이 타작기로 곡식들을 타작하듯이 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인지 네. 실제로 사람을 이거 곡식 대신 바닥에 놓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참 몹쓸 짓입니다. 네. 네. 철 타작기로 압박을 했다. 일단은 비유적인 표현을 본다면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전에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 밑에 두고 철 타작기로 실제로 압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어느 표현이든 중요한 것은 길르앗을 다메섹이 압박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예술간사님?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네. 이 심판의 원인이 그저 정복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길앗에 대해서 너무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이 압제 행위에 있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이 사일라진다 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불이 전쟁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올 5가지의 도시에도 불 때문에 궁궐이 살라진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네. 전쟁을 통한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 전쟁을 통해서 뒤에 보면 성문 빗장이 꺾이고 주민들과 규 잡은 자가 끊어진다 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규 잡은 자, 네. 규는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왕의 지팡이를 네. 의미하는데 디아블로에 나오는 소서리스가 잡는 그 지팡이 같은 건가요? 제가 디아블로 알았습니다. 네.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알아듣는 운동원들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만. 그래서 통치자들과 그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 네. 라는 이런 심판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다메섹이 저지른 일 때문에 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왕과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아람이 망해요. 결국엔 이 다메섹 아람이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네, 아수르의 약간의 그 쇠퇴기를 극복하고 네. 다시 ปุ๊ 올라온 강한 왕. 네. 디글랏 빌레셋. 이름 어려워요. 네.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네. 결국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 자,
이 왕이 네. 예, 아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홀랑 다 탈탈 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가 아마 750년에서 730년대, 20년대 요쯤일 거예요. 그때 아람도 결국 망하게 되죠. 네. 예. 열왕기야에도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메섹에 관해서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마 세 절밖에 없지만 네. 뭐 처음 보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지명들, 네. 지명이 있고 또 사람 이름 같이 보이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요거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다메섹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다메섹과 관련되어 있는 그 생소한 단어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다메섹 위치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길르앗은 어떨까요? 길르앗도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죠? 네. 네, 길르앗을 보시면 아람이 적힌 요 다메섹과 가까운 위치가 바로 요 북이스라엘이지요. 북이스라엘 중에 동편, 요단강 동편이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야복강이 있고요. 여기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이 보이죠? 이게 길르앗 지역의 한 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죠. 다메섹이라는 여기 바로 다메섹에서 쭉 내려오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뭐가 좋은 게 많이 있었나요? 왜 침략을 하려고? 여기가 이제 요 좁은 북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 그나마 풍족한 지역, 풍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개관할 때 했지만 여기 갈멜산 있죠, 그죠? 네. 갈멜산 주변 여기 요 지역이랑 그리고 요쪽 길르앗 쪽이죠. 요쪽이 그나마 풍족한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사엘, 벤하닷 뭐 이런 이름들 나옵니다. 네.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하사엘과 벤하닷은 아람의 왕 이름입니다. 네. 다메섹의 왕 이름인데 하사엘의 아들이 벤하닷이에요. 그리고 벤하닷의 아들이 마지막 다메섹 왕이었던 르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왕이 이제 요 시대의 아람의 마지막 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벤하닷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네. 이런 파라오. 같은 왕의 이름을 네. 왕의 호칭. 왕의 호칭. 네. 똑똑하시네요. 똑똑하죠. 네. 성경 배고 다 압니다. 성경 배고 다 알아요. 그 하사엘이 왕이 된 경위도 열왕기에 보면 나옵니다. 네네. 네. 엘리사가 엘리사가 세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사엘과 벤하닷이 이제 꺾여서 이제 될 거다. 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웬 골짜기가 나옵니다. 네. 이거 어딜까? 네. 모르겠어요. 어딥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예측하기로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라인을 쭉 따라서 요렇게가 지대가 낮은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렇게 사해까지. 그 편으로 보면은 요쪽 편이 높고 여기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아마 골짜기 지역이니까 이 근방 어디쯤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딘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네. 결론. 어쨌거나 다메섹은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게 핵심이죠. 네. 맞죠? 아닙니까? 빨리 넘어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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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시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뭐요? 제가 삼행시를 제가 성경 잘 모르니까 저도 분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본인 분량을 찾겠다. 네. 다 다만 저는 매일매일 색깔 양말을 신고 싶습니다.
편집 잘하세요. 죄송하고요. 약 오늘도 네. 깔맞춤 하셨네요. 깔맞춤 했습니다. 한번 보여줘야죠 그러면. 아 보자. 아이고. 카메라가 가까운데. 네. 네. 색깔 양말 깔맞춤. 네. 색깔 양말을 왜 좋아하시죠? 일단 예쁘잖아요. 맞아요. 이쁘면 다 되죠. 네. 예쁘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밤의 색은 어쨌거나 심판을 받았다. 아람이 망함으로써 그 결과도 어쩌면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밤. 오. 가사는 어디에 있는 동네인가요? 가사. 또 뭐 이상한 거 하시게요?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도를 보시면 가사는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네. 블레셋은 보시다시피 여기를 블레셋 지역이라고 부르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5대 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5대 도시가 바로 여기, 그나마 남쪽에 있는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 맞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도시 네. 분리 있고 그 중에 한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5개 도시라는 뜻이죠.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안 나오는 네. TMI.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분쟁이 많은 가자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가사에서는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6절을 보면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에돔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또 황상화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네.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것은 네. 이제 노예를 팔아 넘겼다라는 네. 뜻입니다. 노예가 팔아넘겼다. 네. 네네. 그럼 노예가 많았나 봅니다. 가사는. 가사와 더불어서 네. 이 당시에 이제 다메섹과 시돈, 두로라는 이 나라가 뒤에 계속 나올 텐데 네. 이 나라가 노예 매매를 당시에 많이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과 이 가사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뭐 혹시 지형하고 관련 있습니까? 지형상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지역과 에돔 사이에 네. 남유다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또 이따 나오는 두로가 있고. 네. 근데 이쪽 사람들이 노예를 팔았다. 네. 기록은 있습니다. 요엘서에 가면 있어요. 네. 요엘서 어디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요엘서 3장 몇 절이죠? 4절에서 8절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요엘서 3장 4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헬라인들을 맞아요. 넘겼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헬라인들에게 넘겼다. 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헬라가 어디입니까? 헬라는 이제 지도를 다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상으로는 헬라가 이제 이쪽 서쪽이죠, 이쪽. 이쪽으로 넘어간 이쪽 지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네. 그죠? 그리스.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역이죠. 이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여기 그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 그쪽을 헬라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아마 그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다 이 지중해를 끼고 해상 무역 잘 됐던 두로, 시돈 이와 같은 쪽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노예도 팔아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사가 해안가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무역들이 활발했을 거다. 네네.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사가 그 에돔에게 포로들 노예들을 팔아 넘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 네. 노예제도라는 게 나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네. 이스라엘도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 나라들, 이 이방 나라들이 했던 행동들이 심판의 원인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왜 어떠한 목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가사 뭐 노예 있고 이스라엘도 노예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 몇 장이에요. 20 네. 몇 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에도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 중에 요셉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요셉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노예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노예들은 완전 막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노예라기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나름대로의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받는 노예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노예제도는 같은 백성들끼리 빚 문제 때문에 누가 막 몸이 안 좋고 아파서 일을 못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자신이 일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노예제도가 성립이 됐어요. 근데 6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합법적인 선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한계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7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6년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신매매를 한 거죠. 네. 예.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요엘서 3장에도 보면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라고 이 두로와 시돈을 고발합니다. 네. 요엘 선지자가. 그래 이런 걸 보면 자신들의 쾌락, 향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팔고 넘기는 사람에 대한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물건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제와는 전혀 격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스라엘 정도 노예제는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뭐 한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시대는 또 다른 시대니까 우리가 그런 노예 제도가 괜찮다기보다는 사실은 근데 뭐 다들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질 당하고 뭐.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서로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제도였는데 여기 가사가 지은 죄가 심판이 되는 이유는 이제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인들을 다 싸구려 잡고 어떻게든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팔아 넘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사는 전쟁을 통한 전멸을 전쟁을 통한 전멸이 예언이 됩니다. 보면 불이 나타나서 궁궐이 파괴되게 되고 또 주민들과 규 잡은 자가 끊어지게 된다. 앞에 다메섹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 가사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종합을 좀 해보자면 가사가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를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사 성에 불이 오고 그 족속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이행시 또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야. 다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 잘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네. 가, 가장 사.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른 여러분. 네. 잘한다. 네. 지금까지 가사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나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세 번째 나라는요, 두로인데요. 두둔.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도 위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네, 두로의 위치를 보시면 가사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두로가 나옵니다. 네. 네. 두로는 두로왕 히람이라고 아마 열왕기상에 보면 나올 건데요. 네네. 네, 두로왕 히람은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다 소식을 듣고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쉘이 막 줬습니다. 쉘이 좋군요. 네, 네, 그래서 두로와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친분이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실제로 이 나라가 있었던 데가 타이어. 타이어? 네, 이 두로 영어 이름이 타이어예요. 타이어. 오. TIRE가 아니고 TYRE로 TYRE. 쓰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두로의 영어식 표기인데 이게 어느 나라였냐면 페니키아의 수도였어요. 오. 수도. 도시였어요. 도시. 음. 근데 지금은 어디 나라냐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실제로 그 산천? 그 경남 산청? 아니요. 경남 산청에는 김준희가 살고 있죠. 네, 레바논에는 나무가 네. 아주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술가님 두로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네, 구절을 보면 두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것과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 이 네. 두 죄가 나옵니다. 또 사로잡은 자를 넘겼네요. 네, 또 에돔에 넘겼네요. 아까 에돔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 네, 아주 가까운 관계죠. 네. 그런데 이 에돔이 노예 제도하는 이 노예 무역에 발을 들였네요. 네. 아까도 보면 가사에도 나오고 네. 두로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네. 여러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중간 역할을 중개소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에돔은 그 중개소 역할을 했다. 노예를 아프리카로 팔아넘기는데 아주 일조한 그런 나라였는데 어쨌거나 두로도 여기에 노예를 가담했다. 네. 팔았다. 이 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 보면 두로도 앞에 두 나라와 동일하게 전쟁으로 인해서 파멸당하게 됩니다. 아, 네. 그 표현이 또 똑같이 불을 보내리니 네.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사리라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네. 앞에 심판들을 보면 뭐 지도자를 끊고 성문과 요새가 파괴되고 네.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네. 불을 보내어서 궁궐들이 살라진다라는 표현밖에 없거든요. 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봐봐, 너네 죄를 봐라. 이제 앞에 비슷한 죄를 지었던 다메섹 네. 가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말 안 해도 알겠지.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그 두로의 죄에 네.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돌아보게 하는 또 이런 느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로도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네요. 실제로 두로가 언제 좀 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로가 언제 망하죠? 저는 잘 몰라요.
이 페니키아 라인 있죠. 이 네. 해안가. 네. 이 해안가 라인을 사실 아수르가 다 잡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두로가 언제 망했냐라는 이 이야기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점령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서진하면서 네. 예, 서진하면서 이 페니키아 지역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다 점령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가사까지 점령하잖아요. 그 가사까지 가는 길이 네. 해안가예요. 그 해안가로 가면서 싹 다 잡아먹습니다. 아,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겨우 살아서 숨만 버시고 헥헥거리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끝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그 어간, 그렇죠. 그때 페니키아도 아수르에게 망하겠다. 네. 네. 그런 거를 명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메섹, 가사, 두로를 살펴봤는데요. 죄가 많아봐야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꼭 서너 가지의 죄로 너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왜 서너 가지가 아닌데 왜 망하는 거죠? 그거는 네네. 예술가님이 있는 것도.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노가지라는 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 많이 썼던 표현인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건 그 뜻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많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서너 가지라는 뜻이 여러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제일 많이 지었다. 죄를 많이 표현이네. 지었다. 네. 아, 그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네네. 많은데 네. 너 이건 했지.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네. 잘 알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 네, 어쨌거나 서너 가지의 죄는 많다라는 뜻.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성경을 아모스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게? 형제 계약 이야기는 뭐 어떻게? 아, 형제의 계약. 오, 형제의 계약은 뭡니까? 계약을 맺는 아까 노예제처럼 계약을 맺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 여러 가지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두로가 친분이 두터운 네. 사이였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잊어버렸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의 그 아내. 왕비 네. 아내가 이세벨이죠. 네.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오. 시돈은 두로와 거의 가깝죠. 가까이 있는데 네. 그게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과 북이스라엘이 관계가 있는 나라다. 나라인데 그걸 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 두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무역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역으로 살아남으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서 네. 배신을 때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다른 여러 나라들 중에 또 어떤 형제의 계약을 맺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나라들하고 네. 배신 때리고 막 이렇게 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거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카타르에서 그 배신 때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나무 준다 했는데 나무 안 주고, 그렇죠. 철광석 준다 했는데 안 주고. 네. 참고로 카타는 보드 게임입니다. 하나만 필요한데 일부러 2개 달라고. 네네네, 맞아요. 두로는 어쨌거나 이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고, 그 벌로 인해서 두로 성에 불 보내고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행시 준비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주시죠. 뚜룩뚜룩뚜룩. 너 노래 아니? 노래 제목이 뭐야? 뭡니까?
네네. 아 제목이 뚜두뚜두예요? 네, 뚜두뚜두. 뚜두뚜두? 네. 역시 성경만 잘하시는군요. 아니요. 네.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뚜룩, 중요한 뚜룩, 내용들이 뚜룩, 아직 많이 남았어요. 뚜룩, 뚜룩, 뚜룩. 네, 네 번째 나라는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요? 서강사님?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서의 후손들이죠. 네. 네, 그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서의 손자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음. 그리고 이의 이름으로만 따지면 남쪽 사람 뭐 이런 네. 뜻이에요. 음. 그래서 욥의 친구 중에 네. 남쪽 사람이 있죠. 엘리바스. 예, 오. 그, 그 엘리바스를 대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타이페이요? 아니. 거기 아닙니까? 네. 아이대 말고 어이대. 어이대. 네, 그 대만이라고도 하고 드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에돔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이 말이 남쪽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마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로 여러분 여기 에돔 이러면 사실 우리한테 안 와닿잖아요. 근데 에돔은 어디냐면 여러분 그 혹시 요르단의 페트라 아십니까? 아니요? 그 드라마 미생에 보면 그 장그래가 엄청난 신전 같은 데를 갑니다. 거기가 페트라인데 거기가 요르단이고 거기가 실제로 에돔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 상황을 좀 보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에돔이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그 노예 중개상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술관생 에돔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11절에 보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간 것, 네. 긍휼을 버린 것, 항상 맹렬히 화를 내는 것, 분을 끊임없이 품은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네 개의 공통점을 보면 네. 분노, 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와 극단적인 화를 품은 것들이 죄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얼마나 극단적이냐 형제에게 칼을 들 만큼 그리고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어서 막 계속 항상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원인이 형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품는 분노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피눈물도 항상 없다. 화가 나 있네요. 네, 항상 화가 나와 있죠. 네, 앵그리버드. 네, 앵그리버드 느낌이에요. 네. 앵그리 에돔. 에돔. 네. 그 실제로 형제끼리 싸우긴 해도 칼부림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얼마나 큰 네. 분노인지.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실제로 모압 그리고 암몬 곧 나올 건데 네. 이 두 나라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네. 네, 근데 유다가 약간 쇠퇴한 틈을 타가지고 막 이제 이 독립 전쟁 비슷한 걸 한 거죠. 네. 니들한테 조금 못 받쳐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때 힘을 실어준 게 바로 에돔이에요. 배신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네. 유다를 대항해서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근데 또 에돔이 또 희한한 게 또 어떠다 볼 때 이 모압이 약간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유다 편에 붙어요. 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지만 결국 유다를 향해서 칼을 이렇게 들고 언제 저놈 새끼들을 잡아먹지? 약간 이런 느낌. 배신의 아이콘이네요. 네. 그 실제로 에돔이 유다 사람들하고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다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어쨌거나 에돔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에돔이 지은 죄가 참 많네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심판의 결과는 앞에 동일하게 네. 전쟁으로 파멸하게 된다. 네. 입니다. 불을 보내서 네, 보스라의 궁궐을 네, 사른다. 사르게 된다. 아, 결국 또 여기 뒤에 또 다른 말이 붙어 있지 않은데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딱 한마디. 원래 짧은 말이 더 무서운 편이잖아요. 이것처럼 앞에 다른 나라들 봤지. 너네도 똑같이 끝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스라라는 네. 이것도 단어가 지명 나오네요. 이름이에요. 네. 네.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스라의 위치도 지도를 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입니다, 그죠? 네. 네. 어쨌거나 에돔도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제가 또 마무리하는 이제 살짝 뭔가 약간 네. 기대가 조금 되긴 하고. 됩니까? 네. 네. 이행시 야, 에돔 어렵다, 에돔. 했습니다. 그럼- 돔자가 어려워요. 네. 돔자가. 어떻게 지었을지 되게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에, 에비 돔, 돈불이 하나 주세요. 네, 에비 돈불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일식집에 가셔서 에비 돈불이 꼭 시켜 먹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나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나라는요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암몬의 이야기입니다.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암몬은 모압이랑 같이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암몬과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네, 롯이 그 딸 2명이랑 이렇게 네.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온 두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사촌지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죠. 지도를 또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암몬과 모압은 가까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여기 암몬의 라빠라고 나오죠, 그죠? 네, 라빠가 아마 암몬의 수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대표적인 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몬도 요즘 말로 하면 요르단 나라에 속한 그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에돔, 암몬, 모압이 약간 막 서로 돕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르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암몬은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네. 진짜 앞에서 다른 나라들도 참 잔인한 짓을 많이 했지만 암몬이 한 짓을 보면은 길르앗에 있는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했던 이유가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짓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비인간적인 행동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이 있는 이곳은 이제 롯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네가 정복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지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암몬은 자기 땅에 만족하지 않고 길르앗을 빼앗으려고 이웃 나라 땅을 지금 탐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첫 번째 임산부의 배를 갈랐던 너무 잔혹한 행위를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웃의 땅을 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와,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진짜 너무 잔혹한 행위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실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만큼 인간의 포악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길르앗이 진짜 좋기는 했나 봅니다. 그 계속 길라앗이 나오네요. 네, 길르앗이 약간 그 돌아서면 전쟁해야 되고 돌아서면 전쟁해야 될 것 같으네요. 실제로 아이를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는 거는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복도 못하게 하는, 다시 독립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암몬의 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암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네. 진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네. 15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와 동일하게 라빠 성에 불을 놓아서 궁궐들이 살라진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인데 네.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사로잡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전쟁의 날에 전투 함성 소리가 네. 폭풍우 가운데에 그 회오리 바람 소리, 폭풍 소리와 같이 매우 클 것이다. 참 살벌한 전쟁 속에서 너네가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모든 지도자와 왕들이 사로잡혀 가서 총체적으로 다시는 일으켜질 수 없는 멸망이 있을 거다. 결국 자기들이 한 짓과 비슷한 상태로 멸망하게 되네요. 씨를 말라버리게 되는. 네. 지금까지 암몬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암만 그래도 뭔 소리를 해도 에비돈 부리지. 에비돈 하나 주세요. 여러분, 에비돔입니다. 네, 이제 6번째 나라로 가봅시다. 네, 6번째 나라는 모압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나라의 이야기인데요.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발락. 발락. 발람과 발락이야. 네. 네. 발람과 발락. 네. 누가 발람이 모압의 왕이었죠, 그죠? 네. 발람이 왕이고. 발람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 선지자입니까? 네. 발람이 왕입니다. 늘 헷갈려요. 잘 네. 아시네. 전 성경상. 네. 어쨌든 그 이야기가 모압 사람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모압은 어떻게 보면 늘 이쪽을 탐하는. 네. 이스라엘의 영토를 탐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암몬과 같이 거의 언급이 같이 되고 암몬과 에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리옷 이 지명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이 암몬과 모압 사이에 가까운 이쪽 지역이 아니겠냐. 지도로 보시는 여기가 아마 그리옷이 아니겠나 하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촌이어서 돈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모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2장 1절에 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뼈를 불사른다는 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예의를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시체를 훼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시체 뼈조차도 내 눈앞에서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 살짝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잔인하네. 네, 잔인하죠. 네. 여기서 재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석회가루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뼈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고, 당시에 이 뼈가루를 가지고 벽에 시멘트처럼 활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진짜 너무 잔인하죠. 네, 이러한 뜻인데 진짜 인간에 대한 존중 없는 극단적인 훼손, 그리고 이렇게 살인해서 멈추지 못하는 극단적인 증오심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조선 시대에도 제일 심한 벌이 부관참시였잖아요. 그 무덤 파가지고 뼈 빼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거는 거, 그 부관참시인데 그게 뭐
어느 나라에서든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 그걸 했네요. 그래서 이 일을 벌였던 모압도 네. 똑같이 불 네. 보내서 네. 궁궐을 사르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네. 다 큰 소리잖아요. 매우 큰 소리가 장악되어지는 살벌한 전쟁을 통해서 멸망이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라를 심판하고 재판해야 되는 재판장들과 네. 지도자들이 다 물살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압을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사람이 죽듯이 네. 생명이 끊어지듯이 아예 멸망되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간 본인이 에돔의 왕을 부관 참시했는 것처럼 자기 생명도 결국 끊기게 되네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특별히 재판장, 지도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는 네. 에돔의 왕을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니들의 지도자들도 똑같은 꼴을 당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모압도 결국 나쁜 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6개의 나라를 살펴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압으로 이행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들을 때까지 외칩니다. 아빠, 애기동 하나요? 아버지 혹시 식당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저녁 예비동? 애기동 좋네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애비동 하나 먹읍시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6개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간략하면 간략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토대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6개 나라 긴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한테 와닿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거 없으면 말짱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씩 좋은 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교훈을 삼을 만한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신 예술 강사님부터. 네.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6나라의 심판의 결과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네. 불이 궁궐에 내려져서 다 살라진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궁궐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곳이고 어쩌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한 곳 한 곳이 다 파괴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장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6나라가 다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온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성화 간사님. 네.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방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윤리적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방인들 그렇게 살았느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단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아웬이라든지 벳에덴, 벤하닷 이런 이름들이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고 또 그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언급된 이 나라들은 다 이방신들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이잖아요. 잘못된 종교적 이 교리들은 결국 잘못된 생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기 스스로 믿는다라고 했더니 종교적 타락은 결국 사회의 윤리적 타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니겠나. 네. 실제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잔인함과 그 포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최근에도 일어났었죠. 실제로 N번방 그 사태가 맞아요. 저는 아주 사람의 잔인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그 사실들을 보고 분노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